그만 노래 부르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이 박사님 따라서 제가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. 아, 네. 좋네요. 어려 보이고. 좋습니다. 머리를 거지같이 자른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. 네, 뭐, 반갑습니다. 또 한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네. 네. 오늘 준비했어요. 한 발 느린 뉴스. 음. 한 발 느린 뉴스. 여러 가지 간추린 뉴스들. 한번 보시죠. 짜장아, 불 끄면 안 돼. 스위치를 누르려 그러네. 아, 이준석 당대표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. 음. 여성가족부 폐지를 뭐 공약으로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심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밝혔는데, 뭐 그렇다고 해요. 이게 당론이냐 그랬더니 뭐 당론까지는 아니고 일단 뭐 당대표의 의견이다,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, 이제 뭐 실제로 뭐 밑에 조그맣게 보이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유승민, 하태경 의원이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했었고,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. 네. 네. 근데 이제, 일단 뭐 당대표가 얘기했으면 그게 당론 아니야? 이거 뭐 확실히 뭐 선은 긋더라고. 네. 네.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추미애 후보가 개탄스럽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음. 뭐 페미니스트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명예교수가 여가부 사라지면 모두 불행해지고 코로나 이후 생각하면 더 강화해야 된다,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여성가족부가 대체 근데 뭐 하는 부처죠, 저게? 여성가족부가 이제 뭐 그 장자연 사건 때 또 네. 그 증인인, 사건 때는 아니고 이제 증인인 몇 년 전에 윤지호,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약간 뭐 지망생 이런 사람이었는데, 이제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막 이러면서 숙박비 지원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논란이 됐잖아요. 윤주가 이제 실제로는 뭐 장자연 씨랑 이렇게 뭐 그렇게 친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이게 이용해 먹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그 변호사 아시죠? 그 영화 봤습니까? 부러진 화살? 아, 못 봤어요. 네, 뭐 보십시오. 그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박훈 변호사가, 그러니까 어떤 그걸 통해 영화를 통해서 되게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인데, 그 사람이 윤지호 씨를 고소하는 거에 대한 변호를 네, 뭔 아, 말인지 네. 뭐 알겠죠? 그런 거 하는 데예요, 저희가? 그 쟤네들이 그거 하지 않았나? 그 게임 뭐 셧다운 뭐 이래 가지고 게임 오래 못 하게 하는 것도 저쪽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? 뭘 잘 모르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여기 아, 뭐 아무튼 뭐 나무위키에 나온 것 중에 2019년 10월에 셧다운제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를 주장한 뭐 그런 사건도 있었네요. 그럼 뭐 그러니까 뭐야 좀 모르겠어요. 그 이렇게 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게 있어요. 그 옛날에 비 노래 중에 레이니즘인가? 그 가사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. 나의 매직 스틱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아 근데 너 그런 거 그거 불편하구나. 불순하다고 그 가사를 음. 바꿨어요. 그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저 부처 자체가 남녀 평등에 좀 약간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의견들을 내놓고 하는 네, 남녀 거라고 갈등을 얘기를 오히려 들었어요. 뭐 예. 조장한다는 느낌이 저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, 음. 예, 뭐 좌우를 떠나서 제발 음. 남녀 평등 그리고 화합으로 가야지, 자꾸 여성 위주의 정책, 그 여성 봐주기식, 그 남자 찍어 누르기,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난 젠더 좀 그랬으면 갈등을 좋겠어. 조장하면 안 됩니다. 대한민국 여자들을 무시하지 마. 니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거 안 해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충분히 멋있어. 예. 네, 뭐 맞습니다. 없앤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불필요한 조직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네,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뭐 찬성합니다. 예, 네. 좋은 소식이네요. 네. 넘어갈게요. 예, 열린민주당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, 네.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.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. 지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이제 그 개인적인 검증이 들어가죠. 이제 뭐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. 이제 뭐 대권 후보로서의 이제 적합도를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정치판에서 이제 가족들, 지인들 이런 거 이제 뒷조사해 가지고 까고 이런 걸 하는데 최근에는 좀 뭐 모르겠어요. 이게 얼마큼 악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와이프가 문제가 돼요. 김건희 씨인가요? 네. 예. 그 뭐 줄리 뭐 이것도 지금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국민대에 그 있을 시절에 그 박사 뭐 논문 이거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표절은 맞긴 맞더라고요. 뭐 다 그냥 짜집기 하고 그냥 좀 교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좀
부족한 논문의 형태라고 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통과가 됐으니까 뭐 학위도 따고 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밝혀졌는데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또 이거 되게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. 이게 학력 위조죠. 이렇게 학력 되면. 위조 뭐 이런 거 그죠? 예.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윤석열 본인보다도 일단 장모부터 해서 와이프까지 가족들 털기에 나섰다. 뭐 요게 얼만큼 반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뭐 메시지를 던지기는 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. 이때 이제 여기서 더 나오면 솔직히 좀 힘들어질 것 같기는 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약간 껄끄러워질 수 있거든.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?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다음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주요 일정 마무리. 네. 토론회도 했었고, 네. 후보별 손익계산, 성적표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. 성적표는 뭐 다음 화면에서 나오겠지만 네. 별거 없다. 이재명 도지사 대 나머지들 이런 네. 싸움이 됐어요. 뭐 결국에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림이었고 네. 그랬는데 전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히든싱어처럼 저기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 변조해 가지고 뭐 공약을 내세워서 누구가 더 뭐 좋은 공약이냐 뭐 이런 거 이제 배틀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인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일단 뭐 국민 면접 저기에서는 1 등을 못 했다고 해요. 3등 안에도 못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누가 1등 했나요? 이재명은 아니었어요. 네. 예. 뭐 그런 거를 저것도 또한 인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연합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. 갑자기 정책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다 좋은 얘기들만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뭐 이제 저기에 모여 있는 관중들이 국민을 대변한다? 무슨 소리야.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변해.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뭐 그거라고 난 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뭐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 투표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은 1 등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낙연 보여주고 전 총리가 1등 했답니다.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. 자, 봐라. 공약만 놓고 보면, 정책만 놓고 보면 이재명보다 다른 후보들이 훌륭하다. 뭐 싶은 의도였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. 예, 근데 우리들이 어떤 그 대권 후보 그리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 저런 것만을 보고서는 판단하지는 않잖아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약간 좀 얄팍한 꼼수를 부린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별로 흥행도 안 됐어요. 국민 면접을 본 그 시청자들이 한 900명 정도 됐다 그러나? 아무튼 뭐 관심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. 한지도 몰랐네요. 예. 지금 그 국민의힘 저번에 당대표 그거보다 더 인기가 없어. 당대표보다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 이거를 하는 건데도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.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시 혹시 토론회 보셨어요? 못 봤습니다. 와, 한 번도 안 보셨어요? 그거 봐.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. 아무튼 저도 보다가 재미없어서 채널 돌리기는 했는데 일단 너무 산만했어요. 그리고 각 후보당 4 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졌는데 그때 첫 토론회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9 명이야. 음. 근데 인제 그 주어진 시간은 4 분이야. 그래서 질문하든가 자기 얘기하든가 아니면 답변을 하든가 그거에 그 4분 안에 다 써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산만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. "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다." 그게 너무 여실히 보여졌고 어찌 됐든 지금 가장 1위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이 발길을 나선 거는 지금 민주당이에요. 그래서 박용진 의원인가요?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도끼를 품고서 지금 그 이재명을 저격하는 모습을 토론회에서 보여줬는데 뭐 모르겠어요. 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역전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. 아무리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.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도 좀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? 이거 무조건 이재명 깎아내리기를 심지어 그 예전에 그 형수 뭐 막말 논란 이런 것까지도 난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. 근데 그런 공격까지 이낙연 전 총리도 그걸 가세해 가지고 그 공격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역시 결국에 '이재명 죽이기는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겠구나.'라는 게 맞아떨어져서 좀 씁쓸한 토론회를 봤습니다. 네, 어쨌든 제 예상은 7대1 구도로 갈 겁니다. 예, 그렇죠. 지금 뭐 이재명을 제외한 상황도 그렇게 될 모든 거예요. 예. 후보들이 연합을 할 거고, 그래서 한 명을 밀 겁니다. 여기서 음. 주목해봐야 될 것은 홍준표가 야당 2위라는. 놀랍네요. 신났죠? 놀랍습니다. 그래서 더 신나겠죠? 우리 네, 홍준표 홍카콜라 형님 더 신날 것 같습니다. 네. 막 넘어갑시다. 얼마나 지금 신날까? 막 인제 막 와이프 터지고 장모 터지고 막 이럴 때마다 얼마나 지금 신나했어요. 본인이 홍카콜라. 나오면은 또 될 거라는 생각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, 그죠? 인제 흐름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이준석이 인기를 쫙 끌어올렸잖아. 지금 민주당은 똥볼을 차고 있고. 그러니까 타이밍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지금 아니면 솔직히 뭐 네. 앞으로는 솔직히 좀 장담하기 한마디 하고 힘드니까. 넘어가겠습니다. 안 됩니다.
자, 이거 큰일 났어요. 코로나. 하루 확진자가 아, 네, 1200명 넘어가고 그렇습니다. 있어요. 네,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드디어 왔어요. 예, 우려했던 상황들이 서울에서 왔습니다. 특히 심하죠, 지금. 네, 평균 수도권 뭐 지역이 지금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. 350명이 넘어가고 막 하니까 이제 뭐야 4단계 셧다운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현 상태를 일주일 유지하기로 했죠. 아, 일주일. 그래요? 네, 여기도 나와 있어요.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음. 연장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, 그러면 사람들한테 4단계 발표를 하는 건 뭐 내일이나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하지만 적용하는 시점은 이제 일주일 뒤다 준비해서. 이제 사람들도 이제 시동 걸 필요가 있으니까 갑자기 빡 해버리면 이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완전 헬게이트가 열리겠네요. 야, 씨, 4단계 오기 전에 이빠이 땡겨서 놀자.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. 그럼. 아 진짜 최악이다 진짜. 네. 그래서 뭐 이게 퍼와봤어요. 1, 2, 3, 4단계 어떻게 되냐. 그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4단계 되면 어떻게 되냐인데 음. 일단 외출 금지랑 집에 머무르기를 이제 권장한다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건 모임, 인원. 오후 6시 전까지는 지금처럼 4명. 근데 6시 넘어가면은 2명. 사실상 6시 넘어가면은 흩어져라, 뿔뿔이 다 집에 가라,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. 좀 이제 야간 통행 금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네. 출퇴근 등 외 외출 자제,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, 단체 운동 자제, 개인 운동만 권장. 행사, 뭐 이제 결혼식 이런 거 있잖아요. 원래 지금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은 금지였는데, 그냥 행사가 금지됩니다. 이거 4단계면은 결혼식도 금지하란 얘기야.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. 장례식도 그렇고 이제 가족들만, 예, 친인척들만 가능하다 그렇죠.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집회도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. 근데 좀 1200명 넘어가고 하면서 저도 뭐 좀 충격이 있었어요. 와, 음. 진짜 백신 접종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난리네?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지금 현재 완료, 백신 접종 완료가 10%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. 근데 아무튼 난리네요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황은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벌벌 떨던 시절이 있잖아요. 막 네. 이제 엄청나게 이제 경각심을 갖고 막 마스크 품절 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단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물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들 많이 좀 둔감해진 것 같아. 이게 그래서 그거잖아요. 그 안전 불감증 같은 맞아요. 그런 그런 것 거예요. 같아요. 그래서 심각하다, 심각하다 하고 불안하다, 불안하다 하지만 한편의 마음속에는 '그래도 나는 안 걸리겠지.'라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센 것 같아. 그래서 근데 나는 안 어 걸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로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감염자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인제 너무 팽배해져 버린 듯한 거죠. 그래서 인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좀 많이 사라졌다. 그러니까 예. 떠드는 사람들만 떠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걸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다. 네. 그래서 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경각심을 좀 가집시다. 근데 네,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저 주변에도 이번 주말에 놀러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. 여행 간다는 사람. 좀 심각한 상황인데 다들 좀 주의를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놀러 가려고 했는데. 네. 음. 저기 뭐야. 그리고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게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 맨 처음에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냥 이게 뭐 코로나의 생존 기간이 보통 한 보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'나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'그렇게 되면 어땠었을까? 좀 괜찮지 않았을까?'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. 네, 뭐 반대입니다. 저희 막 그거 딱 지나고 나면은 또 괜찮잖아요. 지금 이 네. 모양 이 꼴 또 됐을 거예요. 우리가 그렇죠. 좀 빡세게 했더니 괜찮네? 갑자기 또 1000명 맞아요. 아니 넘어가고. 뭐 네, 똑같이 인간의 저희 욕심은 확진자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예. 실수를 반복합니다. 확진자가 한 자릿수 나왔던 적이 있었죠, 작년에. 그래서 '와 이제 다 잡혔구나. 종식으로 가는구나.'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다들 뭐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서 네. 무탈하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. 네. 뭐 조금 저도 굉장히 많이 지쳤는데 하루 종일 막 코로나만 생각하면 진짜 막 기운이 많이 빠지는데 힘내봅시다. 네. 우리나라 또 국민성 위대하잖아요. 네. 여가부 폐지하고 코로나 이겨냅시다. 네. 그리고 네, 뭐 일단 그거부터 오늘은 해. 뭐 여기서 거의 뭐 뉴스 전달은 마무리하고요. 안녕히 가시고요. 네. 네. 예쁜 이별 하시고요. 우리도 이별하겠습니다. 오늘은. 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아
다음에 또 봐요. 네, 안녕. 안녕.